네, 안녕하세요. 후보 경제TV 차호영 이사입니다. 금일 볼 종목은 새로운 종목입니다. 두산 바켓이고요. 종목 코드 번호가 241-5600번입니다. 일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차트라든지 이런 흐름보다는 어떤 종목이고 왜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 3분기 매출액, 영업이익과 영업액과 이제 영업이익이죠. 매출액과 영업이익 약 1조와 1000억 정도로 기록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3분기 실적은 신규 제품의 판매량 호조와 마케팅 비용 감소 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잘 나왔다,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주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딜러에서 최종 소비자로 가는 리테일 시장은 이미 회복 단계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. 딜러 재고가 감소했다. 딜러라고 하면 뭐 자동차 딜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딜러가 받아서 이만큼 쌓아놨다가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형식이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들어놨던 이미 사놨던 이 물량들이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다. 그런 만큼 소비자한테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딜러 재고가 마켓 인수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얘가 100개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한 2개, 3개 이 정도 남겨놓고 다 팔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4분기와 2021년 상반기까지 리스타트킹과 함께 하면서 탑라인과 2021년 상반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평이 나왔습니다. 브리핑 리포트죠. 리포트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CT 출시와 모어 인수 등의 GME 신제품은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1% 성장을 기록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기록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CT는 다음에 생산 계획을 재정비할 만큼 연초 목표를 크게 상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이 GME라고 하는 것은 GME 사업을 진출했다고 하는 의미는 약했던 남부로의 진출을 의미하고 다양한 제품을 다루는 딜러망과 채널을 확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 이 말뜻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했다 플러스 새로운 영업사원을 인수해갖고 더 많은 지역에 영업사원을 뿌릴 수 있다, 이거를 의미합니다. 시작이 좋고 MS 확대와 실적 성장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꾸준하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평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. 이게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두산 바켓이라는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, 저금리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심리, 재택 증가로 도심 외곽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유고요. 두 번째는 대선 이후 결과와 상관없이요, 내년부터는 2001년부터는 인프라 투자 증가 및 수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네 번째로 보면은 배당이에요. 배당. 중간 배당을 못했기 때문에 연말 배당은 600원에서 1200원 정도 사이로 전망을 합니다. 한 주당입니다. 실적 계산에 따른 연말 배당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요.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오히려 조경장비 등 신규 제품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배당 및 매출, 영업이익 실적이 계속 드러나면은 배당도 나중에 커지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PRS 계약이 만기 연장이 되면서 그룹의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슈와는 무관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즉 두산 인프라코어가 매각이 되는 여부에 대한 악영향이 두산 바켓에 따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, 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조경 장비 등 확대된 제품 라인업으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차별화된 성장 스토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가장 큰 시장이었던 미주입니다. 미주 전 연비 매출액이 3분기 마이너스 2%인데 4분기 플러스 5%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즉 흑자 전환이 되면서 개선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. 기본적으로 두산 바켓은 기계 관련 종목입니다. 즉 그러면은 건설 기계 업황이 어떤 업황이길래 두산 바켓이 성장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?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업황이 망가지면은 주식도 같이 망가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업황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중국의 경우 9월 누계 굴삭기 판매가 약 33% 정도 증가를 했어요. 최고치를 지속
갱신 중입니다. 계속 갱신 중입니다. 초호화 시장입니다. 지금 2000년 중국 굴삭기 시장이 20만 대에서 지금 27만 대로 상향을 했고요. 인도는 회복기 초입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회복기 초입은 차트로 만약에 말한다 그러면 요 라인 쪽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북미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 지수가 최고치를 갱신을 했어요. 대선 이후 인프라 투자를 통한 부양책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고,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. 윗 부분에서 누가 되든 인프라 투자는 필요한 부분이다. 즉 여기서 실적을 낼 공간이 생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유럽과 인도를 볼 건데, 인도 같은 경우는 8월달, 9월달 회복세가 반전이 됐습니다. 즉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.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자리에. 유럽 건설 경기 체감 지수는 최악을 벗어나는 중입니다. 즉 주구장창 떨어졌던 게 어느 날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. 저점을 찍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 자리다.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,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그룹 경영 자구안의 마무리 부분입니다. 인적 분할을 통한 매각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두산 바켓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업황에서 미국발 수혜주의자 그룹의 캐시카우, 이 부분을 두산 바켓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. 물론 이제 신흥시장 수혜주는 현대건설기계가 될 수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건설기계 업황에 대해서 두산 바켓이 치고 나간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오는 형국으로 이 업황의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런 부분으로 업황의 이런 성장 또는 이제 종목의 이런 호재 또는 기대가,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흔히들 보는 차트를 한번 볼게요. 지금 현재 약 6개월, 4개월이죠. 4개월간 이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가 돌파를 했던 부분입니다. 그리고 한 번 정도 지지를 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 해서 이 영역 안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베스트의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다만 이 부분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쌍봉이다 라고 생각하는 회원님들이 있다고 하면은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. 지켜보면서 진행을 해도 되고요. 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거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어차피 종목을 보는 것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는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재 변곡점의 자리에서 우상향 양봉이 나오고 나서 조정 다시 상승, 이런 모습으로 꾸준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입니다. 기본적으로 차트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본다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 종목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 투신에서도 들어오고요. 최근에 이제 보험에서도 꾸준하게 들어왔던 부분입니다. 금융투자 이쪽은 그냥 단타 성향에 관한 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니까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기간 외인들도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매수를 했다가 최근에는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일정 물량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. 그러면서 외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고, 이 물량을 개인들이 팔았는데 이 외인과 기관이 다 잡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외인들의 물량이 들어오는 게 꾸준하다고 하면은 더 좋을 거고, 연기금과 투신에서 물량이 꾸준하게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더 좋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수급은 대충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, 차트 모양이라든지 현재 위치 모양 이런 부분도 이 정도까지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지, 저항, 그 다음에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이게 돌파해서 지지가 될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떨어질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.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.
자, 오늘은 이제 두산 바켓이라는 종목 처음으로 브리핑을 해드렸어요. 이 종목 처음으로 갔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.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. 그럴 경우에는 뭐 욕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 때, 다음 두산 바켓 때 그때 뭐 보충을 할 거는 보충하고 정정할 건 정정하면서 같이 공부한다. 같이 이 종목을 건설기계 업황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종목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국 건설기계 업황까지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느긋하게 좀 천천히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 천천히 보셔도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혹시나 갖고 있는 회원님들이 있으면은 느긋하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습니다. 네이버에서 허브경제TV 입력을 하시면은요, 이렇게 주소가 노출이 될 거고요. 입력하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올 겁니다. 카카오톡 친구 추가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이벤트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조금 더 힘을 내서 다음 영상 때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. 오늘 두산 바뀐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